1. 서론 칸트와 순수 이성 비판의 철학적 중요성.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인간의 인식 능력을 탐구하며 철학의 중심 문제인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작품은 당시 유행하던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경험론자들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했지만 이에 대해 칸트는 경험적 인식이 불완전함을 지적하며 그 근본적 조건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합리론자들은 이성을 통해 보편적 지식을 추구했으나 칸트는 이 또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이러한 철학적 갈등 속에서 선험적 종합, 판단을 제안하며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을 탐구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이성을 활용한 진리 추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현대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험적 감성론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식의 선험적 조건. 2.1 선험적 감성론의 기초 개념과 역할. 칸트는 인간 인식의 첫 번째 단계로 감각을 통한 정보를 감성이라 부르며 선험적 감성론에서 이를 분석합니다. 감성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과정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시간과 공간은 단순히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선험적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인식의 조건입니다. 2.2 시간과 공간 인식의 필수적 전제. 칸트는 시간과 공간을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근본적 형식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대상은 시간적 흐름 속에서 공간적 위치 속에서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그것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덕분입니다. 칸트는 이를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물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통한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은 인식론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 전환을 의미하며 칸트의 이론이 이후 철학적 논의에서 큰 영향을 미친 부분입니다. 2.3 현상과 물 자체의 구분. 칸트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이 물 자체인 오유에미에노엔의 본질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 퍼나모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상은 우리가 실제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물 자체는 이 경험의 이면에 있는 실체입니다. 칸트는 물 자체는 인간의 인식 범위를 초과하며 인간의 감성적 틀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선험적 논리학 범주의 구조와 인식의 형식. 3.1 선험적 논리학의 역할과 의의. 선험적 논리학은 감각을 통해 주어진 정보를 인간 이성이 어떻게 구성하고 체계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감각이 사물의 형태와 위치 등을 파악하게 한다면 논리학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칸트는 12개의 범주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이성이 어떻게 감각적 자료를 구성하는지 설명했습니다. 3.2 범주의 구분과 인식에 대한 기능. 칸트는 이성이 양, 질, 관계, 양태라는 4가지 항목으로 범주를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의 범주는 단일성, 다수성, 전일성으로 나뉘며 이는 개별적인 사물과 그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칸트는 이 범주들이 경험과 감각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가 질서와 체계를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범주는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이성적 구조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게 합니다. 3.3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 그리고 선험적 종합 판단. 칸트는 판단을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 나눴습니다. 분석 판단은 개념 자체에 이미 포함된 정보만을 제공하며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종합 판단은 기존 개념에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판단으로 이를 통해 지식이 확장됩니다. 칸트의 중요한 주장은 선험적 종합 판단에 있습니다.
선험적 종합 판단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판단으로 수학과 자연과학에서의 보편적 진리도 이 선험적 종합 판단에 기초한다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이를 통해 경험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보편적 지식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4. 선험적 변증론 이성의 한계와 자기 모순의 탐구. 변증론에서는 인간 이성이 직면할 수 있는 한계를 다루며 철학적 사유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4.1 변증론의 문제 제기. 칸트는 이성이 형이상학적 문제에 접근할 때, 즉 인간의 경험적 영역을 넘어설 때 필연적으로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성이 진리와 대립되는 결과를 동시에 주장할 때 생기는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를 안티노미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4.2 안티노미와 이성의 자기 모순. 안티노미는 이성이 직면하는 모순 상황으로, 예를 들어 세계는 유한하다는 명제와 세계는 무한하다는 명제가 서로 상충되는 예입니다. 칸트는 이러한 안티노미가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성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영역에 대해 탐구하려 할 때 오히려 모순과 오류에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4.3 영혼, 세계, 신에 대한 인식의 한계. 칸트는 영혼, 세계의 기원, 신에 관한 질문들이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주제들에 대해 이성은 결코 참된 답을 찾을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탐구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칸트가 철학에 도입한 중요한 개념으로 이성의 한계를 설정하고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결론. 칸트 철학의 의의와 한계, 현대적 평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현대 철학과 인식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칸트는 인간 인식이 능동적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과정임을 보여줌으로써 철학적 사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사유 방식은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 특히 헤겔과 후설 등에 의해 계승되며 발전했습니다. 5.1 칸트 철학의 현대적 의의. 칸트의 철학은 20세기 인식론과 과학 철학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선험적 구조를 통해 인간의 인식이 절대적 진리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틀을 통해 체계화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과학 철학에서도 중요한 전제가 되어 관찰자의 인식 방식과 경험의 체계적 특성을 중시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5.2 물자체 개념에 대한 논쟁과 이론적 한계. 칸트의 물자체 개념은 이후 철학적 논의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물자체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개념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